자, 계약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깰 수 있다. 요 7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면 계약이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계약은 이런 겁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냐? 계약 당사자가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죠.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매매 계약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죠. 매수인 사이에 청약과 승낙으로 하는 계약을 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해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계약 당사 간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번에 그러면 계약의 효력이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계약하기로 합의가 있다면 서로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또 소송으로 갔을 때 증빙 능력이 없겠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계약서에다가 특히 특약사항에다 꼼꼼하게 계약의 내용을 기재했을 때 서로 지키지 않을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얘기는, 또는 계약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이 하나의 법을 만드는 겁니다. 두 사람이 지키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것이 또 하나의 국가가 만든 법보다도 당사자의 의견의 합치가 더 우선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법의 강행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임의 규정에 대해서는 이게 우선하는 겁니다. 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하나의 법을 만드는 거죠. 두 사람이 지키기 위해서. 그걸 안 지켰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의 효력이다. 자, 그러면 계약의 효력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계약이 어떻게, 이런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해서 계약이 완료되는가? 계약이 이 효력이 발생하면 이 계약이 어떻게 계약이 이행이 되고 어떻게 계약이 완료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자, 첫 번째는 계약의 효력이, 계약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졌다면, 계약이 이루어졌다면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계약서를 작성하죠. 예, 계약하기로 합의가 있었다 그러면 계약서를, 그 합의의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부동문자로 대한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이 있죠. 별도로 특약으로 이 계약서는 부동문자보다도 이 특약사항란에 꼼꼼하게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 상대방이 꼭 지켜야 될 거, 이런 내용을 꼭 기재하도록 해야죠.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될 얘기는 기재 안 해도 되죠. 왜? 내가 지키면 그만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못 지킬 것 같으면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건 좋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못 지킬 내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이 되죠. 내게 유리한 내용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지키게끔 특약사항에 명시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걸 우리가 주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주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 이행 단계가 이루어져. 중도금, 잔금, 이런 단계를 우리가 계약 이행 단계라고 하죠. 이렇게
계약이 완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완료는 부동산 인도와 매매대금, 잔금,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로 완료가 됩니다. 동시이행. 동시이행 관계에서 계약의 완료는 이제 그 부동산 인도와 주택 인도와 잔금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로 해서 계약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면 계약 당사자 간에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계약했다면 어느 일방이 계약을 스스로 본인 스스로 나 계약을 안 해. 이거를 우리가 해약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계약을 못 하겠어. 언제까지?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행되기 전, 계약이 이행이 되면 계약이 착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약을 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본인 스스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깰 수가 있는 거죠. 언제든지 계약을 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제가 부동산 임대차 상시사전, 부동산 임대차 상시사전 요 책이 보이죠? 요 책에 47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대법원 2천호다 4115 판결 내용인데요. 계약이 그 착수 이전에 계약 당사자 간에 스스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제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러한 해제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을 계약 당사자가 스스로 지급하고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한다. 이게 해약금이다. 이거죠. 그러나 계약이 이행이 착수가 있고서는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깰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는 여기서 계약이 이행이 착수되는 건 계약 후, 즉 주계약과 계약금 계약하고 중도금의 일부 또는 중도금 전부 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를 우리가 계약이 이행이 착수라고 합니다. 이럴 때 또는 잔금날 매수인이 잔금 지급, 매도인이 부동산 인도와 소유권 전 등기를 말한다. 자,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칠판 위로 돌아가면 다시 이제 보면 칠판에 돌아가면 이와 같이 제가 이제 기재해 놨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깰 수 있다는 건 잘못입니다. 언제까지? 중도금 지급 전까지. 이거를 계약이 이행되기 전까지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포기하고 스스로 계약을 깰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05-411 판결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계약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깰 수 있다. 여러분이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이라는 건 참 계약이라는 건 참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발생하게 만들죠. 이상하게 계약서만 쓰고 나면 뒤돌아서면 후회를 하게 되는 게 계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후회하는 거는 물건을 잘못 살 수도 있고 내게 불리한 내용을 계약서에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하루 전에 미리 계약서 쓴 걸 계약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을 깰 수 있다 생각하면 계약금을 적게 그런 겁니다. 이 계약금이라는 거는 꼭 반드시 매매대금이 5억이다 했을 때 그 5억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10% 거는 게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그렇게 하지만 내가 계약을 깰 수도 있겠다.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갔을 때에는 계약금을 1%만 거십시오. 500만 원. 그러면 계약금 매매대금 5억인데 500만 원을 걸면 그 사람이 계약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계약금을
500만 원 하고 오늘이 예를 들어서 뭐 8월 뭐 20이다. 오늘 8월 27일인가? 8월 27이다. 그리고 8월 28일 날 중도금 4,500만 원. 그리고 중도금 두 번째 중도금, 2차 중도금은 뭐 한 보름 있다가 주든가 또는 한 달 있다 주든가 아니면 두 달 있다 주든가. 중도금을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몇 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으면 분양대금을 6번에 나눠서 내죠. 계약금도 그렇게 해도 전혀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계약을 하기 싫다. 그러면 500만 원만 해약금을 지급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계약금이 해약금이 되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러나 여러분이 상대로 상대방이 계약을 깨는 걸 못 깨게 했다. 그러면 계약금을 10% 할 것이 아니라 20% 걸어도 되죠. 물론 계약금이 높다고 해서 그걸 다 해약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해약금이 과다하다 하면 그 감액 청구 소송하게 되면 보통 한 10% 정도만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법원의 이 판단 기준이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약을 깨려면 어떻게 하냐?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깨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이 이행된 경우 중도금이 지급한 이후부터는 계약을 깰 수 없다. 그때는 법정 해제, 합의 해제, 약정 해제만 있다. 뭐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제 생략하고. 그래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계약을 깰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그러면 계약금을 500만 원만 거십시오. 1%만. 그리고 그 다음날 4,500만 원을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을 깰 수 있다. 못 깨게 할 때는 계약금을 10% 걸지 않고 20%, 30%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는 이제 7번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깼었다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